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두 번째 지문, 교과서 개념학습 두 번째 지문입니다. 노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쭉 이제 글의 구조만 한번 봅시다. 일단 20세기 철학자 노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개인과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개인과 국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권리가 있을 거고, 또 국가가 어떤 가질 어떤 권력이 있을 텐데, 개인의 어떤 권리가 커지게 되면 국가 힘은 좀 줄어들죠. 그죠? 그것처럼 또 국가 힘이 또 너무 강해지면 개인의 권리는 또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가 정당한가, 그죠? 어느 정도가 정당한 국가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제 일단은 뭐 국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요. 국가에 대한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이제 강제력, 독점. 강제력을 국가가 하나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강제력은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뿐이죠. 그죠? 정부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좀 독점을 한다. 권력에 독점을 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또 보호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요거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이제 국가가 가지는 요건이다라고 이제 노직이 얘기를 합니다.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생기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자연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호협회를 일단 만들게 되고,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그죠?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상업적 보호협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낸 사람만 보호받는 그런 상태로 변질이 되고, 거기다 이제 상업적 보호협회에서 이제 강한 어떤 그 보호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걔가 이제 지배적으로 지배가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강해져가지고 극소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최소 국가가 되는데, 요 놈이 이제 이상적 국가다, 자유주의적 국가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확장된 국가가 가게 되면 개인 권리가 침해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조는 이 정도고, 봅시다. 뭐 어떤 내용인가 본문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쭉 읽어집니다. 20세기, 잠깐만, 이렇게 어둡지? 조금만 어둡게, 잠깐만요. 20세기 사회 철학자 노직은 개인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고, 개인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같은 권력의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개인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그죠?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이런 책을 썼네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이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쭉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할 겁니다. 분석하여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봅시다. 노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봤다. 이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는 요 두 가지 요건, 강제력을 독점한다든가, 독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또 보호 서비스를 공급해야 된다. 요게 이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다. 이때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 힘, 즉 권력을 뜻한다. 그러니까 깡패가 있어, 그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 누가 못하게 하느냐 이거지. 같은 깡패를 시켜가지고 못하게 하느냐, 그건 안 되죠. 그건 불법이지. 국가가 해, 국가가, 그죠?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깡패 짓을 못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인 거죠. 노직이 상정한 자연 상태에서는 일단 이제 과정들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봅시다. 노직이 상정한 자연 상태에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살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그렇죠?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그렇죠? 뭐 분쟁이 자꾸 발생하니까 지들끼리 뭉친다 이거지.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 부를 때 항상 있어 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보호협회가 탄생하는데, 상업적 보호협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업이 어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있을 수가 없어. 이제 모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저 불침번을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상업적 보호협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줄 테니까 다른 직업을 안 가져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항상 24시간 이렇게 대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상업적 보호협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협회에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지.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계약된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만 보호한다. 그죠? 돈 낸 사람만 보호받는 거지. 상업적 보호협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 결과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될 수 있다. 그죠? 상업적 보호협회 중에 센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은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될 수 있죠. 이 협회는 지배적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에, 그죠?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못하게는 못해. 그죠? 다른 보호협회가 있다 하더라도 독점을 못한다.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 지배적 보호협회는 일단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지 않고 누군가 또 다른 어떤 어떤 보호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들 보고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독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지 않죠. 돈 낸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요건이 다 성립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협회가 힘이 워낙 세졌어. 그래갖고 요 지역은 내가 맡을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노직은 이를 이제 극소국가란다. 이게 이제 극소국가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을 딱 맡고 있는 거니까.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 충족하죠. 독점하는 거, 그 지역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거니까. 극소국가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수준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역시나 협회니까, 보호협회니까 뭐 지배를 하든 지배를 하지 않든 어쨌든 좀 힘이 약하든 간에 어쨌든 돈 낸 사람만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배적 보호협회도.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 그죠? 강제로 독점하는 건 되는데. 계속 봅시다. 노직은 극소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독립된 개체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해주는 최소 국가로 나아간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일단 극소국가가 만들어졌어. 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뭐 돈을 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도 그쪽 지역을 내가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도 해준다는 얘기지. 공짜로. 최소 국가로 나간다. 그죠? 이거 뭐 한 지역 이 지역을 내가 만든다, 이 보호협회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몇 놈이 돈을 안 내. 그럼 그 사람들은 보호해줄 건가 말 건가 생각하다가 뭐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지, 그냥 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최소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에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돈을 안 내는, 그죠? 보호협회한테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테는 뭐 보호도 해주는 대신 야,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 깡패짓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소 국가라는 얘기죠. 노직은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개인과 국가가 최대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았다. 자, 노직은 지금 국가가 막 달려 들어가지고 뭘 해주고 막 돈 막 주고 막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국가, 조금 더 나은 상태. 그러나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직업도 주고 막 교육시켜 주고 막 밥 먹게 살게 해주고 막 아프면 병원 공짜로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보호만 해주는 거지. 깡패가 얘를 못 때리도록, 그죠? 그런 것만 딱 보호해 주는 게 이제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본 겁니다.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율성을 중시했다. 그죠?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되고 개인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수수료,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는 거죠. 세금만 조금만 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조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경찰 국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나를 막 때리고 막 내 뭐 재산을 막 가지 뺏어가고 그런 건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직업, 나한테 직업을 주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고 음식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노직이 그리는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죠? 더 나아가서 최소 국가보다 이제 확장된 국가, 이제 이거보다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국가가 이제 막 뭘 해준다는 얘기지. 막 뭐 해주고, 돈도 주고, 막, 그죠? 밥도 주고,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밥도 주고 뭐 이게 뭐 하려 그러면은 세금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럼 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을 많이 걷고, 그리고 또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간섭도 많아지겠죠, 그죠? 간섭도 많아진다. 그렇게 되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노지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국가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 이건 이제 노직이 생각한 어떤 그 자유주의적 국가에 대한 어떤 한계점 을 이제 지적하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좀 국가 권력이 역할을 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국가가 좀 이렇게 뭐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국가가 좀 해줄 수도 있지. 뭐 밥도 주고, 직업도 주고, 뭐 해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한다. 또한 그가 설정한 최소 국가는 국가로서의 공적 성격을 갖기보다 사적 협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뭘 해주고 막 국가가 나서가지고 뭘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돈 낸 사람 위주로 좀 협회에 이제 불과하지 않는가. 그죠? 딱히 뭐만 막 범죄만 못 저지르게 하고 딱 하는 거니까 좀 너무 좀 야박하다. 그죠?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인의 권리가 이제 경시되는 거지. 국가가 워낙 힘이 세지면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잖아요.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마스크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큰 소리를 떠들지 마라, 막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적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간섭하고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죠. 그 대신 보호해줄게.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다. 응? 오히려 이제 자율성을 좀 많이 주면서 좀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뭐 작은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얘기였죠. 뭐 읽기 어렵지 않았고 쭉쭉 읽어집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